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퀵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오늘 반등장일 줄 알았는데 점심을 먹고 오니까 시장이 채라도 한 걸까요? 오늘 결국 마이너스권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장을 스탠스를 바꿔갔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 폭탄을 던지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가했는데요. 이 전통적 약세장이라고도 불리는 9월, 올해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통신주와 같은 경기 방어주들은 그 속에서도 오늘 약진을 보였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은 또 어디일지 전략들에 관한 이야기 재정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생방송 50분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로 채워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서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또 워낙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종목 고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일단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아픈 종목에 대한 치유법, 예방법, 대응법 함께 찾아드릴 거고요. 또는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에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또 꼼꼼하게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 시장이 여전히 녹록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활기찬 인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느덧 한 주의 절반에 다다랐는데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 계속 주르륵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도 지금 엉엉 울고 있다, 구출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명조끼 단단히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함께 모색해 드릴 거니까 저희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으니까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에 대한 사연까지 함께 담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을 진행해보기 전에 그래도 이 거시적인 시장 흐름은 좀 파악해 봐야겠죠. 예. 좀 시장에 좀 읽어볼 뭐 지표나 이벤트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지표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을 평가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되게 소심하게 반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틀 전에도 그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예상치가 47.5였는데 47.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대비 조금 저조한 그런 이제 성적이 나오면서 이 제조업 불황이다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과민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이틀 전에.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제조업 비중이 10에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과민 반응인데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한없이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전월 대비로 보면은 그래도 제조업이 조금 더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측면이 강하냐? 일단 또 간밤에 그 조일트 보고서 보면은 구인 수가 또 줄어들었어요. 전월 대비 또 줄어들고 예상치보다도 적었습니다. 이제 고용지표, 고용동향 보고서가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게 또 고용 쇼크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일본의 우에다 총재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엔캐리에 대한 이 문제를 또 불거지게 할 수 있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피벗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일본은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됐었을 때 다시 엔캐리 청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버랩이 되냐면 8월 초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8월 5일에 굉장히 크게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블랙 먼데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3%로 크게 치솟아 오르고 엔캐리 문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할 줄 몰랐는데 깜짝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때문에 이 같이 겹치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9월에는 시장이 조금 약세였다라는 그 통계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 19년도에는 양 시장이 다 9월에 상승을 했는데 20년도에는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 그다음에 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9월 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도 그렇고 S&P 500 기준으로 미국 증시도 최근 5년 통계를 보면은 9월은 다 약했습니다. 다 약했기 때문에 9월은 원래 약세야 이런 분위기까지도 같이 겹쳐 있어서 시장은 어떤 호재에는 되게 소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뭐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보게 되면은 10월, 11월, 12월은 항상 강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 5년 데이터를 봤을 때 특히 많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렇게 밀리는 것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9월은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벗에 대기가 되어 있는 이 FOMC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도 앞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은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으나 10월부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상승장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이즈가 나오는 시장 속에서도 종목을 선별적으로 잘 잡아낸다라면 수익을 충분히 잘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이라든지 그런 기법들 제가 잠시 뒤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조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말미에 또 제가 지금 시점에 좀 잘 보면 좋은 제 관심 종목도 또 좀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담아볼 만한 종목 방송 말미에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표의 부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악재에는 더 큰 악재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에는 소심하게 반응을 하고 악재는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욱더 큰 출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그 배경에 이 고용 쇼크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NK 트레이드 청산에 관한 불확실성까지 아직 남아있다라고 전문가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평가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홀로 대응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식 시장에서의 길잡이, 해결사 이와 같은 전문가님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저희 방송과 함께 좀 해결책 돌파구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고민에 대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상담 접수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듯이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문자 방법으로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 받는 이에 샵 3772번 누르시고 보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짧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차례대로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어떻게 내 종목을 좀 구출해 볼 수 있을지 대응법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남겨주셔서요.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0909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LNF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 13만 4천 원에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박성재 전문가님 지금 손실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또 몸집이 또 큰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짧게 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긴 호흡으로까지 좀 들고 가면서 손실을 회복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NCM, 하이니켈 관련해서는 네. 되게 좋은 소재 종목입니다. 그리고 좀 독보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LNF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비 많이 못 간 이유는 사실 고객사의 다변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시장이 안 좋고 조금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더 부진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회사 내부적으로 있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나중에 포텐셜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들은 충분히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의심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업종이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최근 1년 동안에 사실 고점 대비로 밀린 정도로 보면 업종 중에서는 대부분 가장 많이 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조금 향후 5년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 컨센서스를 너무 많이 좀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컨센서스, 실제로 올해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컨센서스만큼 좀 부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라든지 여러 요소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가격 정도면은 물론 LNF가 올해는 적자 기록을 하겠지만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소재와 그리고 장비 기업들까지 언제 그러면은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아예 반등이 나와가지고 상승 흐름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내년 상반기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재 기업들이 내년 하반기의 실적부터 시장에서 만족할 정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평균 시가총액 그리고 현재 위치 현재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시점이 저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 봐요. 그러면은 이 주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4.6개월 정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3월 혹은 4월 상반기 중반이죠. 이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가 조금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가격적으로는 최근 1년 동안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와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옆자리를 그릴 가능성이 조금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 중 체계적 리스크죠. 시장 리스크라고 봤을 때 시장 리스크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하방 추세를 갈 수가 있지만 매크로단에서 어떤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옆자리를 그리면서 한 반년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조금 긴 시계열로 조금 보고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후까지 조금 끌고 가면서 다시 한번 20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아주 좀 긴 시계열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나는 그래도 조금 이 비중을 소모하고 기회비용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본전 가격을 목표로 단기 랠리는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피벗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동성이 신흥국 시장 쪽에서 조금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밀리는 쪽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단기 랠리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단기 랠리가 나왔을 때는 1년 평균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1년 평균선이 딱 15만 원에 거의 걸쳐 있는데 이게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의 본전 가격까지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지금 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8월 5일에 저점이 형성됐었던 이 8만 5천 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을 단기 목표가로는 본전 가격에 나오는 것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LNF부터 만나봤습니다. 배틀을 좀 길게 잡고 대응할 여력이 되신다고 하신다면요. 일단 이 종목은 내년 하반기 그리고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면서 20만 원 선까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9월 피벗 가능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조금 매수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 정리를 해보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코멘트 따라서 좀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주셨네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아니라 이번에 문자 남겨주셔서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728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꿈비 들고 계시고요. 꿈비 매수가 8,340원, 비중 1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성재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답답한데요. 투자 의견 여쭙니다. 라고 문자도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어린 유아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정부 정책이 좀 유아 관련 쪽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만 좀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점프가 나오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좀 잠잠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국정 브리핑 이후대로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소멸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 지금 꿈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적자 기업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다 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만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장에 대한 그 모멘텀, 장기적인 모멘텀 혹은 이제 실적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런 국정 브리핑에서 어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만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최근에 흐름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국정 브리핑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고 이게 없는 상황 속에서는 추세적으로 조금씩 밀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자체도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을 그리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전체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골탈태적인 내용이 있지 않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녹색 그 곡선이 보시면 1년 평균선이고요. 노란색 곡선이 60일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과 1년 평균 이 선이 역배열로 지금 계속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 지속 유지가 될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멘텀이 조금 등장을 해줬을 때 60일선을 터치하거나 혹은 240일선까지 올라가거나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만 저 위치까지 저항대까지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지속 보유를 하면은 계속해서 조금 손실폭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권장한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까지 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모멘텀의 부재에 따라서 좀 등락을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요. 현 구간에서는 정리하시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전화를 주셔서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네. 고민되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900원에 20%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문의를 주셨고 매수가 24,900원에 비중 20% 맞죠? 어떤 네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거 쭉 계속 우상향해서 얼마 전까지는 한 32,200원인가까지 갔는데도 제가 그냥 매도를 안 했어요. 네. 좀 더 기다려본다고 한 3만 한 4,5천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더니 그 뒤로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지금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라든지 네. 어떻게 아베를 잡아야 될지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잘 문의를 주셨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네. 이분 이제 약 손실을 보고 계신데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듯이 34,000원, 35,000원 선까지도 좀 노려볼 여지가 있을까요? 좀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시청자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조금 장기로 좀 보유할 의향도 있으신지 일단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장기 보유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연말까지는 봐요, 제가. 연말까지는.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쪽에 장비를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향 종목, 밸류체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주가 상관관계 수도 되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저도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SK 하이닉스는 또 어디에 조금 상관관계에 종속돼서 가냐면 사실 엔비디아인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3분기 동안에는 어떤 폭발적인 성장에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블랙엘이 출하되는 4분기 때부터 실적이 굉장히 또 크게 증가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그 밑단에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도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저는 나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언제 나올 거냐라고 보면 저는 10월 정도부터 이 흐름들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매크로적인 배경을 좀 봤었을 때요. 이 반도체 기업들이 언제 좀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좀 단기채를 발행을 하고 이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에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고 많이 푸는 달, 그 달마다 사실상 이 엔비디아가 강세를 많이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도 같이 반등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10월에는 최근 3개월 동안 3분기 발표되었었던 그 단기채 발행 내용을 전부 다 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 분위기상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컨센서스도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잘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내후년 정도가 되면 영업이익 단으로 1,600억 정도가 기록될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실적에 부합만 해주고 컨센서스만 좀 잘 따라가주기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조금 저평가다. 오히려 적정 주가는 4만 원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게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충분히 주가에 녹여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월은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시청자님 지금 보유 비중이 적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적지는 않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그리고 단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속 보유를 하셔서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35,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차분히 조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저도 코멘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해결책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꼭 수익 전환으로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문가님 모시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또 함께 들어드렸는데요. 이와 보다 더 자세한 코멘트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님이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까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바로 QR코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뜨고 그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홈페이지 간단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신다면 이와 같은 화면 또 뜰 거고요.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그거 톡하고 누르시면 손쉽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법 자료까지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우리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시면 역시나 같은 링크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님 모시고 스마트머니 기법부터 관심주까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보다 슬기롭게, 보다 현명하게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주시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스마트머니 기법도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이 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한 설명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예.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옥석을 가려내는데 정말 중요한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이 기법의 장점이 뭐냐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 통해서 좀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한국말로 해석하면 똑똑한 돈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똑똑한 돈은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일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한테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보와 재료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로 사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시작했을 때 들어오는 돈을 저는 이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을 때 그때를 포착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포들의 정확한 매집 지점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우리도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전부 다 몇 년치를 모아놓고 아래서 어떤 흐름의 자금의 유형들, 수급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통계를 내서 압축을 해서 이 알고리즘으로 추출해낸 신호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를 신호를 등록을 하면은 이 주포들이 매집한 것으로 추정될 때 이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이 신호는요,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제가 어떤 조건도 없이 무료로 그냥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가셨다면 이것을 등록을 하면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포착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법은 기존의 어떤 패턴식 기법들이죠.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라든지 이런 기법들은요. 상대적으로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 취약합니다. 그죠? 이런 변수가 등장을 해서 패턴이 깨져버리면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법을 이용을 했을 때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주포들이 매집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 유형의 흐름을 보고 그 뒤에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예시 종목들이라든지 리뷰 종목들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증명드리고 있지만 재료와 뉴스가요, 시장에 제공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다는 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리서치를 직접 해서 나온 정보들, 근데 리서치를 해서 나온 정보들은 이미 우리한테 제공이 된 정보들이잖아요. 이 제공이 된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더 이어질 거다라는 그 판단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오판을 해서 이 모멘텀의 길이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책, 매크로 변수들이 등장을 해서 모멘텀이 갑자기 소실되는 경우에는 손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모멘텀이 시작될 때 시작이 되는 시점에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변수들로 인해서 모멘텀이 짧아지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되게 간단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신청하면 그냥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신호 신청하셔서 가서 등록을 하시면은 이 신호 어떤 차트를 한번 돌려보다 보면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는데 이 포착된 날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신호가 어떨 때 포착이 되냐면 실제로 이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게끔 대부분 그렇게 조금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게끔 제가 잘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날을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자, 시작일이 나왔으면은 매수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3가지 방법과 그리고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저가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포착,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일 캔들 저가 지점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가 뭐 에코앤드림이라든지 여러 예시 종목들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이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포착되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혹은 이 포착일의 당일 캔들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3번째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 4번째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도 대부분 이 4번째에 해당되는 종목들인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포들의 매집으로 추정되는 시작이 추정됐을 때 이 신호가 포착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시작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요. 언제보다 포착일 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다. 이것을 추가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의 구간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때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손절도 중요해요. 손실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실 방치하면 그동안 벌어놨던 거 싹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추세선 이탈하면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숙지해도요. 승률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주포들의 저점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나겠죠. 하지만 손절 추세선은 손실 나와봤자 짧게 이탈되면 정리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만 거래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간다라는 공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내가 어떤 종목을 좋은 판단에 샀어요. 그죠? 내가 이 종목 좋은 것 같아 분석을 해봤는데 혹은 누가 좋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었을 때 이게 만약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니까 계속 추가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의 비중은 이만큼 커집니다. 내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빨간불 살짝만 들어왔을 때 어때요?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겠죠.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좌 마이너스 계속 커질 겁니다. 우리가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죠. 100%가 어디 있어요. 다만 손실이 날 때 손절이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날 때 수익을 길게 챙길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정말 중요한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요.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 명실상부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탈환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재료, 소문 뉴스 말고 진짜 계약 뉴스, 이제 청구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2월 22일에 이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2월 22일이고요. 2월 26일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마일스톤 청구죠. 이거는 이제 실적 업사이드 요소입니다. 수익이 생긴다라는 것이니까요. 이게 2월 26일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마일스톤 청구와 요 계약이죠. 라이선스 변경 계약.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매집을 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포라는 사람들은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알 수 있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들을 저는 주포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이 주포들이 매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됐었을 때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월 전에 포착이 됐어야지 맞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재료 등장이 이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기사가 나오면서 자, 스마트 머니 신호 처음에 언제 포착이 됐어요? 9월에 포착됐어요. 자,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로 제가 추정하는 경우에 포착된다고 그랬죠.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 없죠. 정확하게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일, 매집의 시작일을 이렇게 신호가 잘 잡아낸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잡주도 아니죠.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이런 것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거고 2월 마지막일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280% 넘는 시세가 나오잖아요. 이 손절 추세선 노란선 이때 깨질 때 정리했어도 2배 이상 수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이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해도 이때 만약에 깬다 해도 뭐 마이너스 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하면 100% 수익이에요. 어떻습니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성이 국내 처음으로 복합 동박 설비를 합니다. 이 뉴스가 5월 29일에 발생을 했고요. 여기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C사는 CATL입니다. 그리고 이 CATL뿐만 아니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이죠. 여기와도 논의를 시작했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이게 5월 29일에 등장합니다. 자, 말 그대로 복합 동박을 설비해서 비용 절감을 한다. 어디서 계획하고 어디서 발표하는 거예요? 회사잖아요, 회사. 즉 이것도 충분히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죠. 활용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기법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조금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부자 정보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 시작점을 또 잘 잡아내주는지 봐야 돼요. 이 뉴스가 나온 게 요때입니다. 요때. 뉴스 보도일이 요때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한 달 전이에요. 뉴스 보도되기 딱 한 달 전인 4월 29일. 요때 포착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포착일 이후부터 늘어납니다. 자, 매집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주고 있다는 거고 이후에 나중에 추세 이탈해가지고 이 손절 추세선 깰 때 정리를 해도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뉴스 보도일에 반대로 하한가로 가가지고 만약에 이 선이 깨져요. 이 추세선이 깨져도 수익입니다. 자, 손실은 나와봤자 짧게 수익이 나오면 길게 나온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계속 보유를 했었을 때 최대 400%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되게 조금 특별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 주식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해외 주식 많이 하시죠? 엔비디아가 언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2분기입니다. 23년도 EQ 작년 2분기예요. 근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커브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1분기에 2월에서 4월에 매출이 좀 되게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 발표일이 1분기 실적 발표일이 작년 5월 25일에 발표됐거든요. 실적 집계 어디서 해요? 회사에서 하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어떤 주포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적어도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고 성장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은 사전선 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2월, 4월에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것들 다 미리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때입니다. 갭상승해가지고 실적 발표일이 나온 게. 근데 스마트머니 최초 포착일은 1월 9일이에요. 자, 보세요. 이 포착일 이전에는 하향 추세였죠. 포착일부터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780% 넘게 올라가요. 자, 매집의 시작일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 이것은 해외 주식에서도 잘 적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받고 이 기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그냥 드리고 있어요. 그냥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검증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받아가지 않으신다면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이 뉴스가 보도되기도 전에 매수 타이밍, 매수 신호가 딱 하고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의 HTS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집 통해 내용 챙겨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고 빨간색 버튼 누르셔서 제공되는 자료집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석 가려보실 수가 있고 손실 줄이면서 수익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까지도 누구나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종목, 이 기법들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더욱더 현명하고 더욱더 슬기롭게 투자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우리 전문가님 성함 석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법을 가지고 이 현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포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한번 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장 이제 재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 재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 K캡입니다.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비만약의 강자로 갑자기 급부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었던, 비만약 쪽에서 가장 선도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한미약품인데, 이 동사가요 임상 3상 이제 중인 물질을 전격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격스럽게 비만약 치료제 쪽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제가 이 그래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27년도 때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AI가 생산성을 대체하게 되면은 성인들의 어떤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동사와 IM 바이오로직스, Y 바이오로직스 3사가 공동을 개발을 한 이제 자가면역 질환 항체 후보 물질이 이 중국의 화동제약에 기술 이전을 했고, 여기에 대한 로열티도 별도로 수령한다고 합니다. 실적 업사이드 요소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K캡의 매출 추이예요. K캡의 처방 추이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 동사의 어떤 그 매출이 가장 핵심이 이 K캡이 돼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K캡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올해 반기 놓고 봤을 때 점점 매출 비중이 높아가는 게 있습니다. 동사가 2년 후면은 이제 매출 1조 클럽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K캡이 그 안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K캡의 성장도 같이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이제 6월 26일에 이때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4월에도 한번 포착이 됐는데 추세 한번 보세요. 추세가 꺾이다가, 그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히고 나서 추세 하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들 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포착 그리고 추가적인 매집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내일 시가가 매수가로 좀 제시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 이렇게 제시 드리고 손절가도 41,000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테크플레이트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죠. 이 재건 테마가 사실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상승 기대감과도 같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연임을 했다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본인 당선되면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지지율 상승과 굉장히 또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특히 동사의 테크플레이트 중에서는 요 일체형 테크플레이트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되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됐었을 경우에는 동사가 또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은
이 재료를 설명할 때 동사의 어떤 재건 재료를 설명하기보다는 재건 쪽이 결국에 잘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서 테마성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제3의 후보였어요. 지지율이 5%였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이제 트럼프 정권의 인수팀으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케네디 집안이 사실 민주당 진영인데 공화당 진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합류를 하는데 그 합류를 하는 배경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코인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이 사실 굉장히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비트코인 팬이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트리핀 딜레마, 이게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부채 문제를 이 비트코인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 정부가 이제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대 400만 개까지 보유를 하겠다. 그래서 매일 550개의 비트코인을 사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라든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안을 봐도 코인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코인에 관련된 법의를 내놨죠.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합류를 하는 배경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40%가 뭐냐면요, 미국의 전체 유권자들 중에 만 43세 미만, 그러니까 MZ 세대의 어떤 이제 유권자의 그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 중에 25%가 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설문하였고요. 또 이들 중에 51%가 코인 관련된 법안을 좋게 정책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전체를 계산하면은 100명 중에 5명, 5%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되게 지지율과도 되게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와중에 이 폴리마켓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이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직접 이 폴리곤 프로젝트, 코인 프로젝트에서 직접 이 보상을 베팅하는 쪽에서의 어떤 이 베팅액을 보게 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또 이제 그런 확률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지금 재건 테마주들이나 최근에 트럼프 테마주들이 움직인 이유는 이런 배경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코인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동사와는 그렇게 밀접한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여부에 따라서 재건 테마주들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피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8월 21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가 조금 더 거래량 느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8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전문가님 생방송 공략주 2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한 또 꼼꼼한 전략, 장중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촬영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전문가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하나 생성돼 있을 건데요. 그거 꾹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를 기법을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종목을 선별해 보는 법까지 다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견해 챙겨드릴 거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야까지 넓혀드릴 거니까 투자 인사이트 함께 넓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전문가님 성함 석자 딱 남겨주시면 또 이와 같이 같은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문자 방법 혹은 QR코드 이용하셔서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장에서 또 활기찬 인사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